또 자연스럽게 지금 이준석이 이낙연 총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오늘로 뭐 가장 최장수 그 1987년 이후에 최장수 총리를 기록을 깬 이낙연 총리의 오늘 출근길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리님께서 여론조사에서 이제 차기 여권 대상주자로서 이제 굉장히 높게 1위를 나타내고 계시는데 좀 거취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당연히 저의 거취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조화롭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 총리 그 거취 문제 질문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조화롭게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연히 저 임면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사권자에 대한 예의죠. 내가 뭐 그만두겠다든가 이렇게는 할 수는 없으나 네. 그 적어도 최근 그 이런저런 기류를 그 지인들을 통해서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면 이제 연초쯤에는 연말 연초에는 당으로 돌아가겠다는 우선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말이나 연초에는 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 돌아가신다. 그렇죠. 그 안에 이제 돌아간다.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또 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 국회를 놔두고 총리를 바꿀 수 없고, 네. 그다음에 선거구제가 어떻게 되느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까지는 정리가 돼야 그다음에 구도가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 마무리되면 사실 이게 저 총리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뭐 얼핏 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총리, 그 비서실장, 국정원장 이런 그 톱 레벨의 그 저 공직자는요. 예. 원래 대통령이 관두라 그럴 때 관두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딱 봐서 이건 내가 관둘 때 됐다 그러면 관둘 것이고 더구나 그 저희가 듣기로는 뭐 그동안에도 대통령이 가끔 밤에 불쑥 총리관저 찾아와서 뭐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런 교감들이 많이 있었던 거를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또 기사도 조금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 이제 정리가 되면 본인이 제가 좀 천기를 누설하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것도 맞는 거예요. 본인이 제가 이제 당에 돌아가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자기 구상과 예. 그걸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결심을 그 얻으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그 뒤에 이제 그런 그 시나리오를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조화롭게 하겠다 해서 조화가 이낙연 총리의 계획과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을 조화하는 거라고 한다면 접점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볼 때 연말 연초보다는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입장에서는 반드시 당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권을 염두에 둔다면, 예. 그러니까 당으로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는 시점은 당연히 총선 전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연말 연초를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엊그제 기자들 간담회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법무장관회의는 개각 없고 네. 변수를 만들지 않겠다. 이 변수라고 하는 게 총선 전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 두 가지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시나리오는. 무슨 얘기냐면 뭐 일각에서는 1월 16일 그러니까 공직 사퇴 시한 그 즈음에 물러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이러면 변수가 생겨요. 왜냐하면 총리를 지명을 해야 되고 임명 동의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구상하고 맞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한 달 정도로 늦추면 가능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한 2월쯤에 그 이낙연 총리가 총리직을 그만두고 공동 선대위원장으로 돌아가면서 만약에 비례를 받는다면 당으로 돌아가면서 정계로 복귀하는 본인의 계획은 실현이 돼요. 네. 그러면 대통령의 구상이 어떻게 되느냐? 한 2달 정도나 한 달 반이나 2달 정도 되면 총리 대행 체제로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변수를 안 만들면서 일단 총선을 치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감히 저보고 정치라고 한다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바로 그거다. 2월쯤에 선대위원장을 주면서 총리는 대행 체제로 가고 네. 총리의 어떤 지명은 총선 이후로 가는 것. 이게 가장 무난한 수일 것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전망합니다. 선거법에 저촉도 안 되면서 그렇죠. 네. 저도 뭐 아주 그 탁월한 분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다만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지득이라고 얘기하죠. 지득한 바에 따르면 본인은 굳이 무게를 두면 뭐 지금 이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그 비례대표를 맡아서 선대위원장으로서 선거 전체를 좀 지휘하는 게 맞다 하는 그 조언들이 많아요. 네. 근데 본인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간의 관심법까지를 집어넣어서 본다면 예. 본인은 지역구 나가서 정면 승부하는 거에 저게 무게 중심이 더 있다고 들려요. 그리고 그렇다면 지역구 나간다는 거는 그렇다면 더 이제 큰 그림이에요. 물론이죠. 그걸 그러니까 보기 아니 때문에 기왕 돌아가 정치를 할 거면 그렇게 겉도는 게 아니고 나는 정면 승부를 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것이 대통령의 구상과 맞을 것인지 그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그 이 선거 이 판도의 어떤 그림과 맞을 것인지는 별개고 그러나 어쨌든
이분도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4선 의원의 전남지사까지 하고 지금 1년 가까이 그 지지율 1위 선상에 오르고 있는데 왜 그 생각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조언, 본인의 생각을 노골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네. 예를 들면 뭐 이럴 때면 종로 같은 데 나가서 한번 근데 그것도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의 상상극장도 필요하니까 자, 그러나 현재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지역구에 나가 정면 승부한다는데 본인은 좀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 가까운 지인들의 예.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예. 종로 나가면 갖는 상징성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문제는 조금 전에 했던 시점상 대통령 구상과 어긋난다는 데 문제가 있고 이낙연 총리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선의 국회의원 이미 지낸 바에 국회의원직 한 번 더 하는 거에 이렇게 연연할 지금 부분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이낙연 총리의 지향점은 금배지가 아니라 대권이죠. 이렇게 본다면 그 국회의원직은 대권 도전할 동안에 원외에 있는 게 아니라 원내에 진출해서 계속 존재감을 어필해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계기로서밖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도 충분히 어떤 검토할 수 있는 카드다. 요즘만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제 두 분의 진단은 이낙연 총리의 정계 복귀 시점은 12월 말 혹은 1월 초 또는 2월 16일, 2월 중순쯤 그냥 두 가지로 좀 나누는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서 앞으로 이제 정계 상황을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